반갑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의 바이블, 그 두꺼운 폴 크루그먼의 교과서를 아주 쉽고 맛있게 떠먹여드리는 여러분의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복잡한 거시경제학, 글씨만 보면 벌써 머리 아프시죠? 에이, 걱정 마세요. 저 짱박사의 명쾌한 해설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어느새 경제학 마스터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시간, 그 첫 번째 주제의 제목은 바로 중국의 대성공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달릴 코스 화면으로 쓱 한번 보시죠. 중국 경제의 엄청난 성공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경제학자의 마법 도구인 GDP까지 가장 굵직한 핵심들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파트, 중국의 대성공입니다. 본격적인 경제학 개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 성장이라는 게 눈앞에 펼쳐지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려보자고요. 빽빽하게 솟아오른 웅장한 고층 빌딩들과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수많은 건설 크레인들, 크루거만 교과서 서두를 딱 장식하고 있는 주강 삼각주의 모습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활기죠? 중국은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서 일본을 훌쩍 뛰어넘고 이미 세계적인 경제 초강대국 자리에 올랐습니다. 몇몇 굵직한 지표들만 딱 떼어놓고 보면 가히 세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졌다는 게 미국이랑 똑같은 물건들을 그냥 숫자만 더 많이 찍어낸다는 뜻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두 나라가 잘하는 주특기, 즉 핵심 산업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맞닥뜨리게 되는 두 번째 파트, 바로 사과와 오렌지 비교하기입니다. 이건 거시경제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진짜 골치 아픈 난제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국은 전 세계 사람들이 입고 다닐 어마어마한 양의 티셔츠와 바지를 쉴 새 없이 만들어냅니다. 반면 미국은 어떤가요? 옷을 만드는 공장들은 많이 사라졌지만 대신 보잉사처럼 전 세계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대한 상업용 여객기의 절반을 만들어내고 있죠. 교과서에서는 이걸 두고 말 그대로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산처럼 쌓인 티셔츠 100만 벌과 거대한 여객기 한 대. 와, 이걸 어떻게 단정지어서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모양도 크기도 쓰임새도 이토록 완전히 다른 두 가지를 도대체 어떤 조홀에 올려넣어야 공평할까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뚫고 국가들의 경제 덩치를 비교하려면 우리에게는 정말 기가 막히게 특별한 해결책이 하나 필요해집니다. 자, 세 번째 파트, 경제학자의 마법 도구. 드디어 이 복잡한 수수께끼를 한 방에 풀어줄 비밀 무기를 꺼낼 시간입니다. GDP라는 녀석의 잠금을 확 해제해보죠. 머릿속에 아주 크고 아름다운 공식을 하나 크게 써보세요. 국내 총생산, 바로 GDP입니다. 말은 거창하지만 뜻은 심플해요. 1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싹 다 더하는 겁니다. 셔츠 몇 장, 비행기 몇 대, 이렇게 개수나 무게를 재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돈, 즉 금액적인 가치로 싹 환산해서 합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셔츠든 비행기든 돈이라는 아주 강력한 공통 언어로 묶이니까 완벽하게 비교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짜릿하죠? 하지만 짱박사 해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정교한 두 번째 공식이 필요해요. 바로 실질 GDP입니다. 여러분, 물가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작년이랑 똑같이 셔츠 100벌을 만들었는데 가격표만 2배 올랐다고 와, 우리 경제 2배 성장했어, 이러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연간 물가 변동이라는 이 얄미운 착시 여상을 싹 걷어냅니다. 순수하게 생산된 양의 가치만 딱 발라낸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정교한 진실탐지기인 실질 GDP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뉴스나 신문에서 중국 경제가 곧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라는 기사를 보시면 아하, 전문가들이 말하는 진짜 의미는 중국의 실질 GDP가 미국의 실질 GDP를 넘어선다는 뜻이구나 하고 바로 캐치하시면 됩니다. 이제 확실히 감이 오시죠? 이어서 네 번째 파트, 우리는 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측정해야 하는가?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짚어볼게요. 국가라는 거대한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한다고 상상해봅시다. 계기판도 없는 차를 고속도로에서 쌩쌩 몰 수 있을까요? 큰일 나겠죠. 경제 지표가 바로 그 필수적인 계기판, 대시보드 역할을 합니다. 크게 네 가지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
국가의 경제 정책을 제대로 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채가 얼마나 빠른지 알아야 브레이크를 밟을지 엑셀을 밟을지 정부가 올바른 처방을 내리잖아요. 둘째,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나침반이 됩니다. 이런 확실한 데이터가 없으면 사장님들은 내년에 공장을 더 지을지 말지 그냥 감으로 찍어야 합니다. 셋째와 넷째로 나라 전체의 생산량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꼼꼼하게 수치화하고 또 물가가 어떻게 널뛰고 있는지 추적하기 위해서죠. 한마디로 GDP는 한 국가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완벽한 종합 건강검진표인 셈입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 거시경제학의 첫걸음입니다. 방금 살펴본 중국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왜 국가 경제를 재고 따져봐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거시경제학이라는 거대한 숲의 입구에 딱 선 건데요. 그렇다면 다음 스텝은 뭘까요? 지금 짚어드리는 내용들이 이 교과서 챕터에서 앞으로 여러분이 더 깊게 파고들 핵심 타겟들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총량지표를 어떻게 버무려서 경제 성적표를 매기는지, 그리고 GDP를 재는 3가지의 아주 독특하고 재밌는 방법들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뜯어볼 거고요. 또 명목 GDP와 실제 GDP의 차이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나아가 인플레이션을 재는 물가지수라는 새로운 마법 도구는 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건지 탐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시간 덕분에 이 모든 걸 흡수할 완벽한 스펀지가 되신 거죠. 오늘 경제학 짱 박사와 함께 뛰어본 거시경제학의 첫 트랙 어떠셨나요? 사과랑 오렌지를 비교하는 법부터 GDP의 핵심까지 머릿속에 쏙쏙 박히셨을 겁니다. 자, 이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뇌를 살짝 자극할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남겨드릴게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만약 GDP가 단지 생산된 물건 가치의 총합만을 계산해내는 거라면 과연 GDP 숫자가 높다고 해서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이 무조건 더 행복하고 질이 높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경제라는 덩치의 성장과 인간의 진짜 행복, 과연 이 둘은 어떤 관계일지 여러분도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과서를 가장 쉽고 통통 튀게 풀어주는 경제학 짱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